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죠? 기본 강의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는데요. 자, 기본 강의 때 계속 강조를 드렸다시피, 그 기본 강의 여러분 잘 구축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반이 안 잡혀 있으면, 이제 오늘부터 진행하게 될 이 사례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또 약술 특강도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사례 강의 진행 도중에도 의문 사항이 있을 땐 기본서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례 문제집 있잖아요. 그죠? 요 사례 문제집을 여러분이 미리 좀 풀고, 그 다음 저랑 같이 풀고 다시 복습하는 요 3단계 과정을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회 강의할 때마다 제가 사례 한 6개 정도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 범위에 맞춰 가지고 미리 좀 예습을 하시라고요. 예습하고 그다음 저랑 같이 풀고 그다음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고 이런 벌써 3회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례 강의를 공부하실 때는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논점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논점을 논리 체계에 맞춰서 배분하고 그 다음 사안포섭하는 그거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 강의할 때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배웠던 뭐 개념, 판례 이런 것들은 다 암기된 전제하에 사례 문제를 풀어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사례가 이번에 또 몇 개 늘었어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늘어가지고 문제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사례 문제만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하신다면 거의 100% 커버될 거예요. 해마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특이한 사례 문제가 출제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에 수록된 그 60 몇 개 정도에 해당하는 이 사례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다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강의는 뭘 진행할 거냐면 사례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언급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 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을 잠시 한번 보세요. 이 사례 해결 방법론을 좀 잘 숙지해 두시면 앞으로 이 방법론에 맞춰 가지고 이 사례를 풀이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사례 답안을 완성하실 때도 그렇고 공부하실 때도 이 틀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권력 분립 아시죠? 일단 국회가 이렇게 보세요. 국회가 입법을 하면 이 입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부가 이제 국민을 향해서 행정작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의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행정작용할 때는 왕 마음 내키는 대로 행정작용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인치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제 오늘날은 이제 법에 따라서 요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렀죠? 이걸 법치 행정이다. 이 법치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행정법 사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치 행정은 제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행정의 법률 적합성,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고, 두 번째가 이제 권리구제 이렇게 돼요. 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란 딴 말로 하면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이죠.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이고, 이제 법에 따라서 법에 맞춰서 행정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법에 위반해서 행정작용하면 국민을 구제하는 거. 이게 법치 행정의 기본이고 이 행정법 다예요. 이거 가지고 사례 문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은 여러분들 기본 강의 때 배웠지만 네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었죠? 주체,
주체, 내용, 그 다음 절차, 그 다음 형식, 요 네 가지 각도에서 적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내용은 다시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 요 네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이 접근하는 걸 까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국가, 이 행정총, 국가죠. 국가 쪽은 공익을 제가 대변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공익 달성을 위해서 숱한 행정작용을 한다고요. 그 과정에 법을 위반해가지고 행정작용하게 되면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국민의 각종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요. 자, 이럴 경우에 국민은 침해된 내 권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각종 수단을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권리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법 사례라고 하는 것은요,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 그걸 문제로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국가는 법치 행정을 준수해 가지고, 즉 행정의 법률 적합성에 맞춰서 행정작용했는데 왜 말이 많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국민 쪽에서는 이 법치 행정에 벗어나서 행정작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게 될 거라고요. 그게 사례 문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뭘 할 거라고요? 권리구제를 도모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권리구제는 크게 여러분들 행정쟁송하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행정쟁송하고 그 다음 손해전보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손해전보라는 건 이 행정작용으로 이 친구한테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돈으로 이렇게 보전받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쟁송은 바로 이 작용 자체를 공격하는 거. 이게 행정쟁송이잖아요. 그럼 행정쟁송에서는 여러분 항상 먼저 첫 번째 검토하는 게 뭐죠? 쟁송 요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소송이니까 우리가 소송 요건을 이렇게 검토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본안. 이 본안이 뭐냐면 바로 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라고. 즉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 즉 쉽게 말해서 행정작용의 적법성, 이법성을 검토하는 거죠. 행정작용의 이법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주내, 절역 네 가지 각도였어요. 그리고 소송 요건 물어보는 거. 총 8가지잖아요. 그죠? 뭐 원고 적격부터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이래가지고 총 8가지를 검토를 하는 거라고요. 실제 여러분 사례 문제는요, 뭘 묻느냐 하면 이 소송 요건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본안, 즉 행정작용의 이법성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손해전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이런 걸 묻게 되는 거라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요 쟁송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이 있죠. 과정에서 빚어지는 거. 빚어지는 것들이 뭐 있었죠? 여러분, 가구제로서 여러분 집행정지, 이런 걸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 심리 단계에서 중요한 거,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런 거.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런 것이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 판결 단계에서는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기판력, 그 다음 기속력,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여러분이 접하게 될 거라고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법 사례와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줄이면 이겁니다. 행정법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국민은 법대로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때 말하는 이 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다가 그 다음 행정입법 배우셨죠? 행정입법, 법규명령, 그 다음 행정규칙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특히 이 행정입법 관련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온 게 뭐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이렇게 불일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요
행정할 때 법이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것이 다름 아닌 행정법 사례 문제다. 자, 그러면요. 결국은 실제로 행정법 사례는요. 논점이 결국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다음 이거. 그다음 이거. 이거 다예요, 다. 그래서 이 본안에서 행정작용의 위법성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행정법의 전체적인 모습은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실제 사례는 총 4단계 과정을 밟아요. 4단계 과정을 밟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접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설문이 주어져요. 그게 실제 실무에서는 그게 구체적인 어떤 법적 분쟁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정법령상의 분쟁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 분쟁. 이건 여러분 문제에서는 설문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설문. 그래서 이 설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다음 뽑아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행정법적 시각에서 뭐가 문제거리인지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법적 쟁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법적 쟁점을 발견.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논점이라고 해요. 논점. 이 논점은 한 개일 수도 있고요. 한 개가 논점일 수도 있고, 뭐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은 크게 보면 소송 요건이 논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본안, 즉 위법성 판단하는 게 논점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2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논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점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원고 적격이 이 사안에서는 논점일 수 있겠다. 아니면 그 다음 이제 위법성 관련해 가지고 청문을 안 거쳤네? 그럼 이 절차가 논점이 될 수도 있겠죠. 본안에 있어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논점이 이렇게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또 더 이상 있을 수도 있고 1개만 논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논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도구 발견. 무슨 말이냐? 자, 주어진 설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 설문에서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이거더라. 그럼 지금 이 원고 적격이 있겠는가가 논점이 됐다라는 건 원고 적격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서 그 도구를 갖고 이 설문에 적용해서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를 해결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행정청이요. 국민 A한테 뭐 연탄공장 허가를 했다. 연탄공장 허가를 했어요. 근데 이웃 주민 B가 연탄공장 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설문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B가 제기한 취소 소송 이거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적법한가. 그럼 이게 지금 설문이라고. 이런 구체적인 분쟁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거리가 되는 게 뭔지를 발견한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거리가 되는 거,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네? 3자가 이걸 다툴 자격이 있을까? 아, 그러면 여기서 쟁점거리는 원고 적격이 있겠나? 이게 문제거리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한 다음에 이 원고 적격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도구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법이죠, 일단. 법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법이 없으면 이제 학설. 그 다음 세 번째, 판례. 이런 데서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 케이스에 보면 지금 원고 적격이 쟁점이잖아요. 그럼 원고 적격을 해결할 도구가 법에 있다니까요. 어디 있죠? 어디 있죠? 행정소송법 12조. 12조 전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12조 전문에. 전단에 들어가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안에 적용합니다. 이걸 적용하는데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또 해석에 들어간다고. 그 해석은 결국 학설, 판례 갖고 해석한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게 도대체 뭘 뜻하지? 그걸 해석해서 검토를 하죠. 이 최종 검토된 것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도구를 갖고 이 B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니까, 이 도구에 맞춰 보니까 B는
이 연탄공장 허가를 다툴 원고 적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한다고? 이게 네 번째 사안 포섭을 하는 거. 그래서 사안의 경우 해서 이렇게 포섭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네 가지 각도를 쭉 가져가는데 지금 논점이 만약에 지금 원고 적격만 논점이 하나로 이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논점이 두 개다. 예를 들어서 이 사안에서 소송이 적법한 것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연탄공장 허가를 할 때 만약에 뭐 청문을 안 거치고 연탄공장 허가했다. 이럴 경우에 연탄공장 허가가 위법인가 적법인가까지 물어보게 되면은 그때는 논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B가 취소송 제기한 거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다면 이건 소송 요건만 묻는 거기 때문에 원고 적격만 검토하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B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인용 판결 받으려면 소송 요건도 갖춰야 되고 본안에서 연탄공장 허가가 준해 절형을 벗어나서 위법이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까지 논점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설문에서 청문 안 거치고 연탄공장 허가했다면 본안의 위법성 관련해서 준해 절형 중에 이 절차 위법이 논점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청문을 또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죠. 어디 들어있죠? 행정절차법이 있잖아요. 그걸 끌고 와가지고 사안에 적용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옥차를 잡으면 이렇게 돼요. 사례 문제 답안을 써내려갈 때 먼저 첫 번째 논점의 정리 이렇게 쓴다고요. 논점의 정리. 그 논점의 정리에서는 이 분쟁에서 주어진 이 구체적 분쟁에서 뭐가 쟁점거리, 논점인지를 적는 거라고. 그래서 이 분쟁에서 보니까 원고 적격과 그다음 소송 요건에서는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 본안과 관련해서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연탄공장 허가를 했는 바 절차하자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논점이. 그래서 이 논점에서 지금 두 개죠. 하나는 원고 적격, 하나는 절차하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목차에서는 쟁점 하나하나를 목차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 적격, 이게 하나의 목차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목차에서는 이 절차하자가 논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원고 적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쓰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결론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또 도구 써서 결론이 하나 나오고, 이걸 다 합치면 네 번째가 뭐가 되죠? 사안의 해결해서 이 결론을 다 쓰면 사례가 해결이 되는 거라고. 사안의 해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사안의 경우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안의 경우에서 하나의 논점이 해결되는 거고. 아시겠죠? 여기서도 이 절차 관련해서 사안의 경우에서 하나의 쟁점이 해결이 된다고. 각각 쟁점 해결된 걸 다 끌어모으면 이 문제 전체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안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써내려가는 각도가 총 4가지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이 구체적 분쟁, 설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설문에서 읽어 나가실 때 주인공이 누군지, 주인공은 기본이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한쪽은 국민, 한쪽은 국가 쪽, 아니면 또 국민이 2명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국가 쪽에서 아니면 국민 쪽에서 뭘 하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행정작용. 그래서 그 행정작용을 뽑아내셔가지고 이 행정작용의 성질, 이게 과연 뭐 허가인지, 뭔지, 기소인지, 재량인지 이걸 반드시 검토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구체적 분쟁을 읽을 때 이런 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서 문제거리가 되는 논점이 뭔지를 발견하셔가지고 그 논점은 1개일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논점을 발견한 것을 각각 하나의 목차로 잡으셔가지고 그걸 해결할 도구 발견. 도구의 출발은 법이고요.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 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지워버렸네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경우 그게 논점이다. 그럼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해결할 도구로서 법이 어디에 없다고요? 실정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결국 학설 판례만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계속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도구를 갖고 이 각각 쟁점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지고 그걸 다 끌어모은 것이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례 문제도 보세요. 결국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전체 구조, 틀 속에서
사례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포맷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행정법은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 이걸 전제해서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쪽에서는 법치 행정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국민은 안 지켰다. 그래서 내 권익이 침해된다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럼 다투는 것은요, 개나 소나 다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소송 요건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 결국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법치에 반했다는 걸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본안이라고 그래요. 그 본안은 결국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네 가지 각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집행정지 같은 거,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 기판력, 그 다음 뭐 기속력,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요, 국민 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신고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 그 다음 또 국민 쪽에서 국가한테 뭔가 해달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행정개입 청구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별도로 기본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쟁송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전보, 돈 받아내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것은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에 별도의 법리들이 쭉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걸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사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례는 총 4단계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1단계 항상 주어진 설문을 꼼꼼히 읽으셔가지고 거기서 주인공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주인공들이 뭘 하는지 액션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 여기서 숨어있는 기본적인 행정법적인 쟁점이 뭔지, 그 쟁점은 크게는요, 소송 요건이 숨어 있을 수 있고요, 본안에서 준해 절영 중에서 위법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걸 캐치하는 것이 일단 사례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 캐치된 기본적인 쟁점을 그 다음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 도구는 출발이 법이지만 법이 없는 경우에는 학설 판례 갖고 해결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법이 있더라도 그 법의 의미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걸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잖아요. 그 학설 대립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총정리한 것이 검토고요. 그 검토가 최종 도구가 됩니다. 그 도구를 이 쟁점에 포섭을 해서 하나하나 쟁점을 해결하고, 그 해결된 쟁점을 다 끌어모으면 사내 해결해서 결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전체 과정이 이제 눈에 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이 사례 이 책 전체에 수록되어 있는 60몇 개 사례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례 해결 방법론에 대한 기초공사는 마무리됐고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 교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